안녕하세요. 지금 이거는 이제 뭐 펜션이나 전원주택 같은 경우 하자 있을 수 있는 하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이제 공사 나중에 이제 하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나중에 시공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둥 균열, 매끈 부족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여기가 이제 기둥이 파여 있는 거니까 거푸집 같은 게 들어가서 이 기둥이 파여 있는 부분이라 기둥의 단면이 좀 모자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일단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건축주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아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공자는 잘 메워야 되고, 건축주는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바로 보수를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발코니 하부 균열, 발코니들 이제 콘크리트는 균열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이제 균열이 생기면 바로바로 보수를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그 다음에 노출된 배관 파손으로 인한 벽체, 곰팡이들, 이제 배관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누수가 되거나 이제 파손이 되면 누수되고 거기에 곰팡이가 되고 오염이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창문 코킹 불량, 이 창문 설치하고 나면은 이제 만약에 캐노피들이 있으면 좀 덜한데, 캐노피가 없이 이렇게 바로 벽면에 창문이 일반적인 건물 다 이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죠. 요 테두리에 코킹이 이제 갑자기 발라지는데, 그 코킹을 제대로 바르지 않으면은, 코킹을 이제 제대로 안 하면 요 사이로 이제 물이 들어가서 방 쪽으로 누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준공 날 때나 이제 시공자 같은 경우는 창호업자들한테 꼼꼼히 그 작업을 좀 시켜주셔야 되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창호가 제대로 꼼꼼하게 잘 돼 있나 확인들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하실 입구 마무리 공사 미비, 보통 이제 전원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마감 자체가 좀 불량한 경우들이 좀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좀 신경 써서 마감 잘 하면 괜찮을 텐데,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마감 불량한 부분. 그다음에 지하실 입구 벽체 균열, 콘크리트니까 벽체 균열된 것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보수하지 않으면 나중에 누수되거나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벽체 마감 미시공, 페인트 미시공 되어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배수구로 정화조 역류, 정화조에서 이제 배수구로 역류하면 이제 악취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다음에 배관 노출 및 마감 미비로 동파, 이게 배관이 외부에 설치되면은 이제 보온을 해주든가 아니면 동파 우려가 있으면 열선을 좀 감아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도면에 없다든가 그래도 그거는 동파 우려가 있으니까 건축주랑 상의를 해서 저거를 이제 동파 안 되게 해야 되고, 만약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게 도면에 없었다 그러면 자비를 들여서 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건물을 오래 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출입금, 이제 맨홀 뚜껑 미설치, 맨홀 뚜껑을 설치를 안 해가지고 이런 파레트 갖다 올려놨는데 철제 그레이팅 하나 갖다 놓으면 될 거를 그런 식으로 해놓은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마당 맨홀 뚜껑 미시공, 이건 아마 여기는 그냥 흙으로 덮여 있는데 이게 이제 토목 도면이나 이런 쪽에 그림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기는 표기가 안 된 상태니까 미시공된 상태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베란다 철근 노출 및 균열, 이런 것들이 이제 철근 거푸집에서 철근이 노출되거나 안에 이제 철제들이 노출돼서 여기 나중에 부식되면 빨간 물들이 흐르고 이런 식으로 균열이 발생하면 이제 여기에 이제 백화들이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 봤듯이 누수되는 부분은 곰팡이가 발생을 보통 하고요. 벽지 균열 및 마감 미비, 이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균열이 돼가지고 이건 위에서 물이 떨어진 형태로 해서 백화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출입구, 창틀 출입구 균열, 출입구 앞에 이제 균열된 부분들 나온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베란다 마감 불량, 마감 불량들 된 거고, 마당 수도관 파열로 인한 누수, 요건 누수돼서 이게 흘렀다는 건데 이런 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실제 전원주택 공사는 마당에서 물도 쓰고 수도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관을 좀 잘해야 되고, 그 수도 배관을 하실 때는 동결선 이하로 해서 이제 수도 배관을 하셔야지 나중에 겨울에 얼어서 동파되는 경우들이 없어요. 이제 노출되는 부분들은 이제 보온을 해서 잘 쌓아매 놓으시고,
그다음에 벽체 흠집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오는 현상들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감 불량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비상계단 마감 불량 뭐 이런 것들이고요. 외벽 바닥 마감. 바닥이 아니고 뭐 천장에 이제 균열된 부분들일 거고요. 그다음에 콘크리트 부분에 이제 마감 불량되고 균열 누수되는 부분들이고요. 이거는 수도 배관이 아니라 전기 배선 배관인데 이게 엑셀 뭐 시드관이나 이런 식으로 배관인데 요건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이면 잘라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마감 불량으로 보이는 것들이고요. 외벽에 누수가 되거나 그런 부분은 곰팡이 균열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뒷베란다 마감 불량 및 배관 동파 이런 부분들은 요거는 이제 요 배관할 때 그 보온재를 껴가지고 같이 이제 배관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입구 바닥 틈 발생 이거는 이제 시공할 때부터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요게 이제 메인 건물하고 바닥 이제 계단 부분 건물을 나중에 따로따로 타설을 하거든요, 보통. 그러면 이제 이 따로 타설한 부분 하부가 다짐이 제대로 잘 돼 있으면 이렇게 처짐이 거의 일어나질 않는데 다짐이 제대로 안 되니까 하부가 이제 침하가 되고 그런 식으로 됐을 때 이제 이것들이 서서히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건물을 일체화되게 타설을 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추후 타설하는 부분들은 보통 하자가 발생하는데 그 하자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부에 다짐들을 충분히 하셔서 이제 시공을 하시는 게 이제 하자를 방지하는 거고요. 베란다 균열 및 누수 이거 이제 뭐 베란다는 이쪽인데 발코니인데 이쪽은 이제 외벽에 균열 누수된 부분들이고요. 콘크리트 마감 불량 이건 아까랑 비슷한 내용들. 계단실 옥탑층 균열. 그다음에 계단실 균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벽체에서 이제 누수되고 이렇게 흐르고 페인트 불량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시공자한테 잘못 시공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서로 시공할 때 조금씩 신경만 써주시면 괜찮고 건축주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거 신경 써주면 특별하게 저거 하지 않고 건물은 일단 물이 새면 이제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물 새지 않게 잘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이런 부분도 누수된 흔적들이 있고요. 이제 여기도 균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보수비를 0.3mm 이하, 0.3mm 이상 이런 식으로 미만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균열 보수 방법이 차이가 나고요. 균열이 났을 때 바로바로 보수를 하면 뭐 이런 게 크게 하는데 이렇게 무늬코트나 이런 것들은 보수하고 나면 보수 흔적들이 남아서 좀 그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도 누수돼 가지고 백화 현상이 일어나서 페인트들이 다 이제 벗겨진 현상들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배수 공사 무너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그레이팅 맨홀을 미설치했다든가 하는 건데 뭐 여기도 뭐 도면에 안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그러니까 마당 보통 이제 전원주택이나 외부 펜션 같은 경우는 그 옥의 토목이 제대로 잘 안 그려져 있어요. 이제 만약에 나와 있더라도 간단하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배수 공사에도 신경을 좀 쓰시면 이런 경우들이 별로 발생을 안 하겠죠. 자, 그다음에 계단실 누수돼 가지고 이제 이런 거 여기도 마찬가지고 누수에 의한 곰팡이가 뭐 교체한 부분들이고요. 이런 데들 이렇게 생기면 사람들이 사실상 놀러 오기 힘들죠. 만약에 펜션이라면 놀러 오기 힘들고 이런 것들 파손된 창호를 설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 좀 보수를 해 놓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서진 상태로 해 놓으니까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화장실 균열, 타일 파손 균열된 부분들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누수 곰팡이들, 그래서 벽지가 다 떤 부분들. 그 다음에 코킹 불량 돼가지고 띄엄 나오는 것들. 뭐 실제 보면은 전원주택이나 이런 단독주택들 하자 나오는 것들 보면은 좀 마감이 좀 불량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시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설계하고 시공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하시는 게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다락방 마감 불량, 그러니까 이제 내부 습기 들어오니까 당연히 벽지는 뜨게 돼 있고요. 노래방 카운터 곰팡이,
벽체 곰팡이, 여기 이제 곰팡이 자국들이 있고요. 벽체 균열, 이건 뭐 균열이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균열들이 보이진 않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환풍기 탈락된 것들이었던데 뭐 다시 붙여놓은 상태고, 방음 유리, 뭐 유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없다 이거고, 그다음에 습기로 인한 에어컨 메인 스위치가, 지하실 같은 경우는 습기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드라이어리어나 이런 것들을 뭐 설계 단계든 만약에 시공 작업 왔을 때 습기가 안 된다 그러면은 드라이어를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제습기를 설치해서 습기가 없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단실 이런 것도 마감 불량되다 보니까 우수 유입이 될 수 있고요. 노래방 화장실 마감 불량, 이런 것들은 배관을 충분히 안에다 파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좀 나와 있으니까 타일업자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떡밥을 두껍게 해가지고 이걸 막 숨길 이유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시공이 되는 것들이고요. 여기 화장실 벽체 누수된 부분들, 그다음에 준공 이런 데들 이제 마감이 뭐 미흡된 거고, 청소가 미흡됐다고 나오는 것들이고요. 마감 불량들, 의자 마감 불량 이런 것들은 뭐 인테리어 사항인지 메인 사항인지는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습기로 인해서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거는 진짜 필히 제습기 설치를 하든가 하셔야 돼요. 지하는 특히 습기가 많아가지고 찝찝하니까. 벽지 오시공, 이런 것들은 벽지가 지정이 되어 있다면 오시공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시공이라고 찾기가 힘들 거예요. 이런 것들은 쇼파 미설치, 이거는 뭐 설치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건축주가 직접 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동에서 자동 펌프 설치, 배수가 자동으로 올라가야지 이걸 뭐 항상 켰다 할 수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외부 창틀 코킹, 아까 얘기한 부분들이고요. 베란다 방수, 노래방 방음용 필름 공사, 이건 재료 마감 표도에 잘 나와 있지 않으면은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도면 검토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셔야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어요. 자, 수신기 교체 이런 것들이고요. 노래방 다락 공사, 시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전원주택이나 단독적이 뭐 주변에 이제 본인 건물을 지을 때는 보통 설계비를 되게 아끼는데, 설계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비 충분히 주고 충분히 검토를 하신 후에 시공사한테 맡기고, 설계 인허가 받고 시공사한테 맡기면 하자가 안 나온다고 보장은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줄을 수가 있어요. 서로 오해되는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송 걸렸을 때 설계 도면이 충분하면 그 도면을 가지고 소송도 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건 처음 초기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건축주의 입장을 충분히 어필을 하시고, 시공자는 도면 충분히 검토해서 모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건축주한테 얘기를 하시고, 그래야지 되는 거고, 그냥 시공자 입장에서는 평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하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냥 평당 얼마에 설계까지 포함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서로 협의하셔서 하시면 괜찮은 안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이런 하자도 좀 줄어들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한 게 뭐 괜찮다 그러면 좋아요하고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씩 또 추가적으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